우리는 매일 수많은 대화를 나누지만 어떤 대화는 마음에 오래도록 남고 또 어떤 대화는 금세 잊혀지곤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데 첫 마디부터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경험, 혹은 반대로 왠지 모르게 어색해졌던 경험 말이에요. 오늘은 그 차이를 만드는 특별한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대화의 달인들이 사용하는 마법의 말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여러분도 일상의 대화가 한층 더 따뜻하고 풍성해질 거예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좋은 의도로 한 말이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라는 말은 상대방의 현재 감정을 무시하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너만 그런 거 아니야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가 겪는 일이라며 상대방의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을 축소시킬 수 있죠. 난 더 힘들어라고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비교하는 것은 대화의 초점을 빼앗는 행동이 됩니다. 생각보다 별거 아닌데 라는 말은 상대방의 감정과 경험을 평가절하하는 표현이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정한 마법의 말들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 마법의 말은 그럴 수 있어요입니다. 이 말이 가진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한마디가 당신의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신의 경험을 인정해요라는 깊은 공감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말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연습이 필요한데요. 처음에는 거울을 보면서 연습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 말을 할 때의 표정, 목소리 톤, 속도를 찾는 거죠.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마치 따뜻한 차를 건네주듯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단계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먼저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와 대화할 때, 그들이 일상적인 고민을 털어놓을 때 그럴 수 있어요를 연습해 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말한 후에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침묵은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더 풀어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이나 공적인 자리에서도 이 표현을 사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동료가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할 때, 거래처 담당자가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도 그럴 수 있어요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황에 따라 그러실 수 있으시죠처럼 좀 더 공식적인 어투로 바꾸어 사용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요즘 너무 우울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라고 말했을 때,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런 적 있어. 그때 나는 이렇게 했는데 라고 그럴 수 있어요를 던지듯 말하고 곧바로 자신의 경험으로 화제를 돌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대신 그럴 수 있어요. 많이 힘드시죠? 라고 말한 후 잠시 침묵하며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신가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천천히 진심을 담아 말하고 상대방이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두 번째 마법의 말은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생각과 관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깊은 존중을 담고 있죠. 예를 들어 팀 회의에서 신입 직원이 의견을 제시했을 때,
어, 좋은 포인트네요. 근데 그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형식적으로 칭찬한 후 바로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의 자신감을 떨어뜨립니다. 대신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 특히 이 부분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았는지 언급하고 그 의견을 발전시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를 자연스럽게 말하기 위한 첫 단계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경청하는 연습입니다. 메모를 하면서 들으면 더 좋습니다. 상대방의 의견 중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부분을 한두 가지 정도 골라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이 부분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처럼 단순하게 시작해도 좋습니다. 습관화를 위해서는 매일 적어도 한 번은 누군가의 의견이나 생각에서 좋은 점을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일상적인 대화, 회의, 심지어 SNS의 댓글에서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칭찬이 아니라 진정으로 배울 점을 찾으려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상황별로는 조금씩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데요. 회의에서는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친구와의 대화에서는 너의 그 생각 정말 좋다. 온라인 소통에서는 이 관점 정말 인상적입니다. 등 상황에 맞게 표현을 조금씩 변형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특히 처음 보는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처럼 조금 더 객관적인 표현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마법의 말은 제가 많이 배웠어요입니다. 이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지식과 경험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겸손함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말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배가 프로젝트 진행 방식에 대한 제안을 했을 때, 아, 그렇게도 할 수 있네요. 제가 많이 배웠어요. 근데 우리는 기존 방식대로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형식적이고 허리허식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대신 제가 많이 배웠어요. 특히 이 부분은 정말 신선한 시각이었네요. 이 방식을 우리 프로젝트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요?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배웠는지 언급하고 그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많이 배웠어요 라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움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매일 저녁 그날 하루 동안 다른 사람에게서 배운 점들을 노트에 적어보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어떤 동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친구가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해소하는 방법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습관화를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덕분에 배웠어요라고 말하는 목표를 세워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진심을 담아 표현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웠는지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배웠어요라고 하는 것보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법을 배웠어요처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더 진정성 있게 들립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표현 방식을 조금씩 달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친구와는 내가 알려준 방법 덕분에 도움이 됐어. 선생님께는 가르침 감사합니다. 등으로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죠.
특히 윗사람에게 이 표현을 사용할 때는 겸손하면서도 적극적인 태도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마법의 말은 힘들었겠어요. 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의 말을 넘어서는 깊은 이해와 공감을 전달합니다. 친구가 이직 준비 중에 어려움을 털어놓았을 때 힘들었겠다. 나도 예전에 이직할 때 진짜 힘들었어. 그때 나는 이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는 듯 하면서도 곧바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대신 힘들었겠어요 라고 말한 후 잠시 침묵하며 특히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신가요? 라고 물어보면서 진심 어린 톤으로 말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더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힘들었겠어요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감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등장인물의 입장이 되어 그들의 감정을 이해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상상해보는 거죠. 이러한 연습이 실제 대화에서의 공감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하루에 한 번씩 주변 사람들의 표정과 말투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누군가 평소보다 피곤해 보이거나 기운이 없어 보인다면 요즘 많이 힘드신가요? 라고 먼저 물어보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대답을 끝까지 경청하는 자세입니다. 상황에 따라 표현 방식을 달리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직장 동료에게는 많이 고생하셨겠어요. 친구에게는 많이 힘들었구나.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쉽지 않으셨겠어요. 등으로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적인 자리에서는 충분히 이해됩니다처럼 조금 더 객관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로가 필요한 순간인지 해결책이 필요한 순간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그저 듣고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5번째 마법의 말은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입니다. 이 말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상대방의 통찰력을 인정하는 아주 세련된 표현입니다. 팀 프로젝트에서 자신의 실수가 발견됐을 때,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근데 다들 바빠서 제대로 검토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듯하면서도 변명을 덧붙이는 것은 진정성을 떨어뜨립니다. 대신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이 부분을 미처 고려하지 못했네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더 꼼꼼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인정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라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을 인정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혼자만의 시간에 그날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며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찾아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그때 그 사람의 입장도 고려했어야 했는데처럼 말이죠. 습관화를 위해서는 매주 한두 번 정도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구해보세요. 특히 자신과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의 시각에서 보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발견되는 새로운 관점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세요. 상황에 따라서는 제 부분이 미흡했네요. 제가 더 신중했어야 했네요. 저의 판단이 성급했네요.
등 다양한 표현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제 검토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처럼 좀 더 명확하고 책임감 있는 표현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을 하고 난 뒤의 행동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는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다른 팀원들의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처럼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표현을 사용할 때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즉시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의 신뢰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 말을 할 때는 변명이나 핑계를 덧붙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진심 어린 인정과 개선의 의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마법의 말들은 비언어적 표현과 함께 사용할 때 그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상대방의 눈을 부드럽게 바라보되 너무 뚫어지게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때때로 시선을 살짝 떨구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상대방의 이야기에 적절히 고개를 끄덕여주면서 당신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어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되 과하게 하면 성의 없어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목소리 톤도 중요한데 그럴 수 있어요를 말할 때는 부드러운 톤으로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는 약간의 활기를 담아서 힘들었겠어요는 차분하고 따뜻한 톤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대화에서도 이러한 마법의 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메신저에서는 이모티콘을 적절히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처럼 따뜻한 이모티콘을 추가하되 너무 많은 이모티콘은 진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화상통화에서는 카메라 각도를 눈높이에 맞추고 밝은 조명으로 표정이 잘 보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반응으로 경청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죠. 이메일에서는 문장 끝에 느낌표를 적절히 사용하여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 처럼 긍정적인 뉘앙스를 강조할 수 있지만 과한 느낌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마법의 말들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단순히 말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황과 맥락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러한 표현들을 너무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진정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진심을 담아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마법의 말들을 하나씩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차근차근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대화의 달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특별한 대화 경험도 나눠주세요. 혹시 여러분만의 마법의 말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